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시간에도 광주국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광주국장은 광주의 빛과 그림 어둠을 봉해온 역사적으로 중요한 극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광주국장 내에서는 다양한 어떤 예술 행위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또는 교육적인 어떤 일이 또는 공연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광주국장은 현재 단관극장으로서 862석을 갖춘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예술 영화 전용관입니다. 전국에 걸쳐 거대한 멀티플렉스들이 질비하지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어디에도 광주극장 규모의 단관극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관극장으로 광주극장 규모의 크기를 가진 극장은 또는 비슷한 크기를 가진 극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광주에만 있습니다. 하루에 3 내지 5편, 1년에 100편 이상의 영화를 상영하는 광주극장에서 우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거의 모든 문화와 만나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이제 광주극장의 외부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제 내부의 일부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주극장은 예술영화 전용관입니다. 예술영화가 뭘까? 또는 일반 상업영화의 차이가 뭘까? 물론 예술영화와 상업영화의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은 그렇게 제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영화가 조금은 뭐랄까 그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제공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감각적 즐거움을 준다라고 할까? 또는 우리의 생각을 멈추게 하는 성향이 있다면 예술영화는 좀 생각을 많이 요구합니다. 어쨌든 광주극장에는 한 해에 100편 이상의 영화가 상영되는데 이 100편의 영화가 한국 영화 중심이 아니고 전 세계, 그것도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어떤 상업영화가 아니라 전 세계의 뛰어난 영화 감독들이 만든 작품들을 상영합니다. 그러니까 광주극장이 어떤 문화에 또는 영화 중에서 특히 예술 영화의 중요한 보고라고 할 수 있겠죠.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문화 간 만남과 소통의 장소인 광주극장이 자생력을 가지려면 하루에 최소한 150명이 영화를 관람해야 합니다. 그러나 광주극장으로 문화여행을 오는 사람은 하루 평균 60명 정도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예술영화관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다지만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가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이죠. 860석을 갖춘 영화관에 하루에 150명만 오면, 쭉 아침부터 조조 프로부터 마지막 심야 프로까지 150명만 와도 손익분기점이 되는데 지금 몇 명 온다고요? 대개 6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침 일찍 가서 영화를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 저 혼자 862석에 저 혼자 앉아서 본 거예요. 이건 뭔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술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겉으로만 예술을 뭔가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형태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예술 중에서 보통 사람이 아직 예술에 관한 조금 더 훈련된 어떤 심미안이라든가 또는 미적 경험, 미적 어떤 식견이 없이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술이 영화거든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영화예요. 그리고 또 가장 적은 값에 광주극장 대개 7, 8천 원 보거든요. 7, 8천 원에 정말 아주 고귀한 어떤 이야기를 또 어떤 종합예술로서 다양한 어떤 음악 또는 그림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있는 그런 영화를 보지 않는다 하는 것, 정말로 이건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저희가 지금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란 말 쓰잖아요. 사실 이 말도 잘못된 말입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란 말은 왜 잘못된 말이냐면 이 문화란 말하고 중심이란 말이 서로 적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있고 주변이 있다 그러면 이미 그것은 문화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이고 폭력적인 거거든요. 문화는 오히려 중심과 주변이 뭔가 이렇게 변이가 가능한, 그래서 제가 제대로 한다면 아시아 문화 소통도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통을 하려면 뭔가 우리도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소통할 만한 것이. 너하고 나하고 소통하려면 내 안에 소통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광주에 그게 과연 가능한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사는 마을의 골목길도 돌아보지 않고 세계 일주 관광을 떠나는 사람들, 자기가 사는 도시에 영화관도 모르면서 고흐, 세잔, 피카소, 마그리트 그림의 세계에 우쭐대는 사람들이 기재기를 하느라 분주한 곳이 문화 도시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세계 어디 다른 나라 여행 가보신 분한테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바로 그 집, 그 아파트 주변 골목을 차분하게 걸어본 적 있나요? 혹시 우리 전남대학교 학생이라면 전남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캠퍼스를 혼자서 전화기 들고 말고, 전화기 하면서 말고 혼자서 캠퍼스를 정말 차분하게 걸어본 적 있나요?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딘가 저 멀리 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이게 뭔가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모르는 상태가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것만 고수하고 가까운 데만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소한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골목길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또 저 멀리 세계적인 어떤 그런 시야도 필요하겠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세계 시민적 관점으로 내 마을에 살자 하는 거예요. 내 마을을 사랑하며 살자. 우리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예를 들면 광주 사람으로, 광주인으로, 또는 한국인으로, 또는 아시아인으로, 또는 세계인으로 여러분의 관점은 어떤 관점입니까? 적어도 우리 예술이 지향하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보면 세계 시민적 관점을 가지고 내 마을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오늘날 핸드폰을 다 들고 다닙니다. 핸드폰을 들고 다닌다는 얘기는 GPS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GPS를 통해서 우리는 골목길을 찾아가는 시대가 됐어요. GPS라는 게 뭡니까? 우주적 관점이에요. 우주적 관점을 가지고 골목길을 찾아가면서 머릿속 세계관은 아직도 동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시민적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 동네 골목길부터 다녀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더군다나 고흐, 세잔, 피카소, 마그리트 막 그림 좀 해석하고 세계적인 영화 감독들 얘기하고 또 음악을 얘기하면서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또는 우리 도시에 있는 대표적인 예술의 중심인 어떤 광주국장을 모른다. 뭔가 좀 아까 그 골목길도 모르면서 세계 여행을 떠나는 사람하고 같은 조금 그런 일이 될 것 같다. 이제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화를 초자연적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제7의 예술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왜 초자연적 세계인가? 영화는 마치 그 스크린 안에서 펼쳐지는 거 보면 실제 사람이 다 움직이고 이야기가 똑같이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몽타주, 그러니까 편집에 의한 거거든요. 편집에 의해서 구성되다 보니까 현실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어떤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7의 예술로 평가한다는 거죠. 그럼 제6의 예술은 뭘까요? 6가지 예술은 뭘까요? 7의 예술이라면 6개의 예술이 이미 있다는 얘기잖아요. 고착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술과 철학을 연결한 사이길이다. 그러니까 영화는 예술이면서 철학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과 철학 사이에 있는 어떤 예술 형식이다. 혹은 문화민주주의의 전사로 규정하는 학자가 많지만 모든 영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재밌는 얘기인데, 문화민주주의의 전사다. 영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저 뒷부분에 가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인데, 여러분이 나눠준 책에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발터 벤야민이라는 어떤 그 독일의 문화학자 또는 미학자 또는 철학자가 한 말인데요. 이전에는 전통적인 예술은 조금 엘리트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돈이 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시립미술관에 갈 수 있지만, 우리 광주 시립미술관은 여기 비엔날레 옆에 있다고 그랬죠. 거기 가면 500원이면 됩니다. 입장료가 대개 500원이에요. 꼭 가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못 가시더라도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시립미술관에 가야 돼요. 500원이라니까요. 500원이면 또 거기서도 세계적인 예술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립미술관, 또 시립미술관이 운영하는 상록전시관이라는 게 있어요. 저쪽에 가시면 상록전시관도 기회 되시면 한 번씩 꼭 가보셔야 됩니다. 그런 어떤 요즘에는 어쨌든 그런 예술에 접근하는 통로가 비교적 쉬워졌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좀 돈 있는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 또는 어떤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세계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범이 된 게 뭐냐면 영화예요. 영화가 나오면서부터 사람들이 누구나 다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거든요. 그만큼 그래서 문화 민주주의 전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좀 더 읽어보죠. 근데 문제는 모든 영화가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자본에 의해 조종되는 제작사가 뭔지 알죠?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사, 배급사,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예술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순진한 것이 아니라 무지한 것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름은 거명할 수 없지만 광주에도 또는 거의 모든 도시에 똑같은 극장이 있죠. 대형 극장들이 있잖아요. 그 대형 극장들은 영화관을, 상영관을 막 10개, 어떤 데는 20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이제 일종의 멀티플렉스 영화관이죠. 근데 거기 영화관에 오기 전까지는 제작사, 매니지먼트사, 배급사가 다 관여되어 있어요. 이들이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여해서 영화를 만들고 그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제공하는 건데, 그것이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예술적일 거다 기대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소녀시대를 보고 예술의 세계를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소녀시대가 예술적이에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지만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진한 것이 아니라 조금은 무지한 것이다. 이들의 논리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예술 영화가 지루하고 따분하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술 영화가 상업 영화보다 훨씬 저는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소설책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 읽어보면 만만치 않거든요.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 운동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탁구를 배운다고 쳐봅시다. 또는 배드민턴을 배운다고 쳐봅시다. 자전거를 배운다고 쳐봅시다. 이것을 즐길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려면 조금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수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수영도 일정하게 조금 어떤 시간이 해야 즐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시간이 없는 것, 바로 가서 즐길 수 있는 운동 생각해봐요. 바로 가서 즐길 수 있는 운동은 사실은 그 즐거움이 한계가 있어요. 깊이 있게 못 간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즐거움을 누리려면 또는 그런 어떤 쾌락을 맛보려면 어쨌든 일정한 시간 동안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일정한 시간 동안 노력이 필요한 것이 예술 영화예요.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정한 시간을 견디지 않고 바로 즐기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평생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상업 영화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즐겁게 해줘요. 근데 예술 영화는 생각을 해야 즐거운 영화거든요. 생각을 해야. 그런데 생각하는 게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생각하기 싫습니까? 아무튼 좀 더 읽어보죠. 상업 영화가 감각만을 즐겁게 해주는 영화라면 예술 영화는 몸과 마음, 가슴과 머리를 즐겁게 한다. 광주 극장으로 가는 여행이 언제나 즐거운 까닭이다. 그죠? 하여튼 상업 영화, 예술 영화가 반드시 이분법적으로 나눠지진 않습니다. 어떤 영화는 상업적이면서도 예술적인 영화가 있고 또 어떤 영화는 예술을 지향하면서 사실은 속으로는 상업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일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단일한 기준이 없다고 해서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기준이 생각을 놓고 생각을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멍하니 봐도 그냥 시간이 잘 가는 것. 그건 상업적인 겁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한번 드라마 얘기했었죠. 드라마를 하면서 막 깊은 생각을 합니까? 깊은 생각을 해야 드라마를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은 드라마는 저도 이제 한때 드라마에 대한 조금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드라마의 경우는 한 3편 정도 보면 거의 결말을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예상할 수 있어요. 또 좀 틀려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하지 않고 봐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지겨운 영화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너무 단순한 거예요. 너무 저급하고. 그러니까 멍하고 있게 보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상업영화의 특징이에요. 대신 드라마에 비해서 상업영화가 조금 더 순간적인 압축적인 즐거움을 주긴 하죠. 어쨌든 예술영화를 하면 생각 없이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생각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처음 특히 해본 사람들은, 생각을 훈련이 많이 안 된 사람들은 처음에 좀 생각하면 피곤해요. 괜히 힘들어. 그리고 한번 힘든 경험을 하면 다음에는 그걸 안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한 상황, 또 복잡한 세계, 그 세계에 대한 고민, 생각을 멈추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한테 강하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놓치게 되면, 또 안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 살게 되냐?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는 대로 생각하고 싶습니까? 어차피 생각은 사는 대로 생각하면 편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다 그냥 그대로 옳은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이거나 그냥 그대로 정당한 것이에요. 사실은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만들어준 생각을 마치 자기 생각인 것처럼 그냥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계산만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나한테 뭐가 유리한가? 사람은 계산에 대한 끝없는 욕망이 있거든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사람은 계산해요. 뭐냐면 어떤 계산하냐? 나한테 가장 유리한 상황을 계산한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물론 나한테 가장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은 좀 추상화시켜서 말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은 전부 규범을 지키고 나만 안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부 다 같이 우리 살려면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한다는 것은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내 욕망을 제한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약속을 지켜. 나만 안 지키는 거죠. 나만 안 지키고 나만 몰래.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싫어하겠죠. 추방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고 나는 약속을 안 지키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을 모르는 상황, 바로 이 상황을 계산해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동물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상황을 지향해요.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것이 즉 그런 나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 이익이 되는 상황, 그 상황을 인간은 아니 동물적으로 추구한다는 거죠. 이걸 추구하는 것은 곧 생각을 하지 멈추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고 사는 대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나 계산한다. 계산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물인 이상 누구나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연출하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은밀하게 예외가 되려고 한다는 거죠. 이 은밀하게 예외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악의 뿌리다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고 그것을 좀 더 현대적으로 해석한 사람이 한나 아렌트라는 여성 정치 철학자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생각을 멈추는 순간 은밀하게 예외가 되려고 하는 계산에 몰입하게 되고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는 대로 생각하는 그런 결과가 온다. 이런 것에 익숙하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내가 하는 행위가 생각이란 것은 뭐냐면요. 나와 나의 대화거든요. 근데 저는 나는 나 혼자인 게 아니고 내 안에 서로 다른 내가 있죠. 예를 들자면 아침에 막 일어나고 싶은 내가 있고 어딘가 지금 오늘 약속 있으니까 아니야 피곤하니까 일어나고 싶지 않은 내가 있어요. 이 둘이 싸우거든요. 아침마다 싸우죠. 이건 전문적으로는 이제 초자아와 이드가 싸운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는 조금 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좀 더 정의로운 걸 지향하는 내가 있어요. 또 어떤 내가 있냐면 가능하면 내가 가장 나한테 좋은 것만 지향하는 내가 있어요. 이렇게 싸우거든요. 다시 말하면 조금 더 나은 세계를 지향하는 그런 내가 있고 아니면 현실 속에서 보다 많은 이득을 추구하려는 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싸워야 되거든요. 이게 싸우는 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내가 내 안에서 다양한 어떤 갈등을 겪으면서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평상시에 싸우려고 해도 내 안에 뭔가 다른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평상시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 갈등이 없어요. 새로운 내가 안 생겨요. 이상의 세계를 지향하는 내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설을 본다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그림을 본다든가 또는 영화를 보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것을 직면하게 돼요. 어떤 세계와 만나게 돼요. 그러면 바로 그 세계가 나한테 들어와서 나의 기존의 나와 갈등 관계를 겪는 어떤 생각을 유도한다는 거죠. 바로 그게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의 형태를 띠는 것은, 즉 영화의 경우도 예술 영화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각을 요구한다는 거죠. 생각을 요구하는데 조금 피곤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생각도 어느 정도 능력이 생기고 숙달이 생기면 나중에는 덜 피곤해요. 그 피곤이 좀 줄어든 만큼 그만큼 내가 행복해지고 또 즐거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극장에 꼭 한 달에 한 번씩은 가능하면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주극장은 그래서 그 광주극장에 가다 보면 여러 영화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이런저런 영화 봐보고, 처음에는 좀 쉬운 영화, 조금 이렇게 좀 들어보면 로맨스가 있는 이런 영화를 보다가 조금 단계가 가다 보면 조금 더 어려운 영화, 좀 더 깊이 있는 영화, 그런 영화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예술에 접근하는 것이 가장 제가 보기에는 쉬운 통로예요. 그래서 저는 꼭 다른 데 가서, 다른 멀티플렉스관에 가서 영화를 보면 이게 영화인지 말하자면 오락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광주극장에도 물론 상업영화가 막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광주극장에 상영되는 100편의 영화 중에 대체적으로 70~80%는 아주 좋은 예술 영화들이에요. 그래서 꼭 광주극장에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